박선우에게 누명을 씌운 진짜 주범은 누구였죠? 박선우가 가야 한다는 애가 얘냐? 너네 공부하는 거 맞아?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선우는 자기 혼자 공부해서 전교 3등이에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아빠 백만 믿고 사는 오빠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선우라고요. 나 미치겠네. 장태진. 그 사람이. 진짜 죄진 놈은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는데 우리 형은 아무 죄도 없는데 그 어린 나이에 죽어버렸다고요. 선우가 죽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한참 뒤에 정신을 좀 차리고 선우를 찾아갔었어요. 전부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 나도 다시 시작할 거야. 나 내 인생 포기하지 않아. 마지막으로 본 선우는 절대 자살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형의 결백을 밝혀주세요. 아니요, 나 못해요. 그만해. 강혜승 씨! 강혜승 씨! 박해요. 그만해. 성폭행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어. 장태진이 어떤 인간인 줄 알아요? 아버지는 인주시멘트 사장이고 큰아버지는 국회의원 장영철이에요. 지금도 인주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산다고요. 우리 형은 그 어린 나이에 죽어버렸는데 누명을 쓰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렸는데 정작 범인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야, 차 좋네요. 예? 인주사건 마무리 잘 지어가지고 서울청 형사과장으로 승진하시더니 잘 나가시나 봅니다. 인주시멘트 사장 아들 장영철 의원 조카 장태진 잘 아시죠? 그리고 이번 인주사건 최초 가해자였죠. 그 사건 범인은 박선우였어. 기억 안 나? 맞습니다. 다들 그렇게 증언했어요. 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 지역 사람들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해줄 단 한 명은 바로 김범주 당신이지. 본인 입으로 그동안 저질렀던 더러운 짓거리를 다 자백하게 만들 거야. 물론 이번 인주 사건까지 포함해서. 누가 먼저 죽어나가는지 두고 보자. 아직 기회가 있어요. 지금은 몰라도 과거라면 분명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때 진범을 잡는다면 우리 형도 이재한 형사님도 살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형사님, 이재한 형사님. 저예요. 이재한 형사님. 야! 형사님, 듣고 있습니까? 이재한 형. 이게 왜? 새끼가 진짜. 99년 사건 장태진이 주범이었던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우리 형이 누명 쓰고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다들 손 놓고 보기만 했었던 거잖아. 아니야? 뭐? 그래서 뭐? 17년이나 지난 일을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난리들인데. 난리들? 나 말고 또 누가 찾아왔었어? 그 아저씨 늙다리 형사. 그 형사 이름이 안치수였어? 야, 이거 뭐
경찰 바닥도 못지않게 좁나 보네?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고. 선우가 목도리를 갖고 있었다는 걸 증언해달라더라. 네가 박선우한테 얘기해줬다면서 그 빨간 목도리 장태진이 인주 사건의 진범이라는 걸 입증할 증거. 갑자기 그 얘기는 왜요? 박선우한테 그 목도리를 전해준 것도 바로 너고. 아 그래서 뭐요? 에? 그거를 박선우가 갖고 있었건 아니건 어차피 인주 사건 공소시효도 다 끝났잖아요. 근데 뭘 또 수사하려고 진짜. 씨. 그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게 아니야. 내가 밝히려는 건 인주 사건이 아니라고. 인주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을 캐고 있었다고? 그게 다야. 그거만 묻고 그냥 갔어. 그 다음에 안치수 계장 어디로 갔는지 알아? 며칠 전 안치수 형사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입니다. 복사긴 저쪽에 있습니다. 저 인주 성폭행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 자료를 요청하신 게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사건을 수사하실 때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뭐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라도. 여기는 그대로야. 변사자 동생이라면 그때 같이 있었으니까 기억날 거 아니야. 영아 좀 좀 와, 영아! 방안이 어지러진 것도 아니었고 몸싸움 흔적도 없었습니다. 아드님이 우울증이 있었더군요. 소년원 수감생들의 증언이 일치했습니다. 자살이 확실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혹시 부검을 원하시면. 아니요. 저는 몸에 더는 칼을 내고 싶지 않아요. 진실을 알고도 감당할 수 있다면 내려와 인주로. 계장님은 대체 뭘 밝히려고 했던 거지? 혜영이는 어딨어? 이제 혜영이 볼 생각 하지 마라. 너한테 따지려고 온 거 아니야. 소년원에서 다 들었어. 누가 진짜 범인인지.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게 어디 있는지만 알려줘. 뭘? 빨간 목도리 어딨니? 예, 이재현입니다. 형사님, 저 선우예요. 선우? 박선우? 네, 저 오늘 출소했어요. 안 그래도 내 인주 한번 내려가 보려고 그랬는데. 저도 형사님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얘기? 무슨 얘긴데? 혜승이 사건에 증거를 찾았어요. 확실하냐? 어떤 증거지? 혜승이가 사건 당시 하고 있던 빨간 목도리예요. 목도리? 다른 사람은 못 믿겠어요. 형사님께 직접 전해드리고 싶은데. 알았다. 내 금방 내려갈 테니까 집에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 에? 야, 나 지방 내려가니까 뭐? 네가 휴가계 좀 써줘. 야, 너희도 발발이 났다. 초원영환. 초원영환? 초원영환. 초원영환. 아, 초원영환. 초원영환. 알았어. 야, 저 차수현 이상하니까 현장에서 좀 챙겨라. 야, 너 출장 어떻게? 야, 뭐하냐, 출발해. 괜찮냐? 아, 씨발. 괜찮아. 야, 너 칼 맞았어. 괜찮아, 됐어.
당시에 발견된 정액과 타액 증거물이 몇 개 있었는데 전부 검출 불가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용의자와 목격자들의 진술뿐이었고요. 관련자들의 진술은 정확하게 일치했어. 근데 누락된 진술이 하나 있어. 빨간 목도리. 빨간 목도리? 친한 형님이 당시 인주서 수사팀이어서 물어봤는데 피해자 최초 진술 때 빨간 목도리 얘기가 나왔나 봐. 피해자가 1차 범행을 당할 때 착용하고 있던 건데 범행 장소에 놔두고 나갔대. 그 증거물에 대한 수사는? 근데 그 증거물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가 않았어. 무슨 소리야 그게? 아예 누락돼 버렸다니까, 빨간 목도리에 대한 진술이. 1차 진술 때 나왔던 제일 중요한 증거물을 수사도 안 하고 누락해버렸다고? 야, 박혜 양 말이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아. 응? 이 사건 아무래도 뭔가 있어. 대장님이 박형을 부르는 데가 인주병원이라고 했지. 계장님이 무슨 목적으로 어디를 방문했는지 알아내야 해. 박혜영, 네가 인주 사건에 왜 그렇게 매달리는지 알아? 네 형 박선우가 그렇게 죽은 거. 가깝게 들리던 구급차 사이렌 소리. 그 사건 생각보다 이동 침대. 네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너도 네 형처럼 위험해질 거야. 엘리베이터. 구급대원들이 사용하던 무전기. 응급실 주변이었을 거야. 진실을 알고도 감당할 수 있다면 내려와. 인주로. 최대한 추가 증언을 확보해. 블랙박스나 다른 영상들도 다 찾아보고. 네. 박형 수배. 박형준도 병력 출동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이동 침대, 응급실. 왜요? 비상계단. 여기까지 와서 어디로 가신 거지? 채열. 그때 형이 피를 뽑았었어. 형은 손목을 긋고 자살했다. 어디에도 반응의 흔적은 없었어. 그런데 설마 15년 전 응급실에서 채열한 혈액 샘플이야 당연히 없어졌겠지. 하지만 혈액 샘플을 검사한 기록은 남아있을 수 있다. 15년 전 과거의 기록을 저장하는 곳. 이분 여기 찾아오지 않았나요? 아까 오신 형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는데 며칠 전에 오셔서 혈액 샘플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어떤 혈액 샘플이죠? 0035Z04.0 샘플이요. 샘플 환자분 이름은요? 이름은 박선우, 나이는 18살이었죠. 검사 결과는요? 신경 안정제 성분이 28mg/L 검출됐습니다. 그 정도의 양이면 사람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나요? 글쎄요,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살이 아니었어요. 어? 우리 형 자살이 아니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15년 전 우리 형 혈액에서 신경 안정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누군가 형한테 신경 안정제를 먹이고 자살로 위장한 겁니다. 계장님이 밝히려던 건 인주 사건이 아니라 우리 형이 타살당했다는 거였어요. 목도리 때문이에요. 목도리? 계장님은 형이 강혜승의 목도리를 갖고 있었다는 것도 입증하려고 하셨어요. 선우가 목도리를 갖고 있었다는 걸 증언해달라더라. 누군가 진범을 밝힐 수 있는 그 목도리를 노린 거예요.
괜찮아. 나도 다시 시작할 거야. 마지막으로 벗어는 나 내 인생 포기하지 않아. 절대 자살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형은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경찰 친구들, 주변의 모든 어른들까지 전부 포기했는데 형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누명을 벗기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형을 지금까지 나는 자살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요. 그런 형을 또다시 죽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막아야 해요. 네가 전에 했던 그 얘기야? 현재라면 몰라도 과거라면 살릴 수 있다. 그 얘기냐고.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왜 이걸 네가 갖고 있어?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건 재한 선배의 무전기야. 그런데 왜 이걸 네가 가지고 있는 거냐고. 전에 내가 얘기했죠. 과거에서 무전이 온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과거에서 무전이 온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때 형사님은 소중한 사람을 지켜달라고 하겠지. 소중한 누군가를 지켜달라고 부탁한다고 했죠. 나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엉망이 되더라도 형만은 살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김윤정 유괴 사건 때 서영준의 시신을 어떻게 발견했냐고 물었죠. 이재한 형사님이 얘기해줬습니다. 선일정신병원 건물 뒤편 맨홀에 서영준의 시신이 있다고. 박현경위님, 나 이재한 형사입니다. 여기 당신이 얘기한 한정동 선일정신병원입니다. 건물 뒤편 맨홀에 목을 맨 시신이 있습니다. 김현정 유괴 사건 용의자 서영준 시신입니다. 과거에 2000년에 이재한 형사님이 나에게 얘기해줬어요. 이 무전기를 통해서. 말도 안 돼.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기 남부 대도 홍원동 사건까지 모두 과거가 변했고 과거가 변하자 현재도 변했어요. 무전을 통해서 원래 죽었어야 할 사람이 다시 되살아났고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은 처참하게 망가져 버렸죠. 무전으로 뭔가를 바꾸면 그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모든 게 엉망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한 형사님께 죽는다고 당신이 8월 3일 선일정신병원에 갔다가 죽는다고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2000년에
이재한 형사님이 죽기 전에 나한테 무전을 했습니다. 나 이게 마지막 무전일 것 같습니다. 과거 바뀔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박형경위님, 인주 사건의 진범 알아냈습니다. 박선우 아니에요. 내가 다 밝히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형사님, 접니다. 형을 살려주세요. 예? 무슨 소리입니까? 형사님 말씀처럼 우리 형은 누명을 쓴 거예요. 그리고 2000년 2월 18일에 죽습니다. 살해당해요. 2월 10일. 그동안 자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누군가 형을 자살로 위장해서 죽인 겁니다. 2000년 2월 18일 맞습니까? 확실해요? 맞아요. 그날이에요. 희승이 사건에 증거를 찾았어요. 다른 사람은 못 믿겠어요. 형사님께 직접 전해드리고 싶은데